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코로나19, 코로나19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생하신 분이 많고 병원 유튜브에서 기능의학적으로 이제 호흡기 쪽을 많이 얘기했죠. 이제 우리 병원이 이제 그런 쪽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새 또 코로나가 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빨리 낫는 법에 해당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는 또 이제 언제나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는 코로나에 걸리면 뭐 별로 심하지 않게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심하게 또 안 좋은 일까지 벌어지기도 하죠. 어떤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쳐서 사망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어떤 경우는 코로나가 쉽게 앓고 가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준비해서 코로나에 걸려도 쉽게 낫고 빨리 이제 회복을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서 우리 이제 몸 안에 그 ACE라고 어떤 효소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에 붙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들어오는데 그런 침범하는 세포가 몸에 되게 다양합니다. 뭐 신장도 되고 기관지도 되고 폐도 되고 뭐 심장도 되고 면역계, 그다음에 신경계, 이렇게 다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뭐 기관지 증상만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뭐 신장이 안 좋아지기도, 폐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심장이 안 좋아지고 다양하게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면역계가 적절히 작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면역계가 이런 과도하게 반응을 해도 문제고 제대로 작용을 못해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대로 작용을 못하면 바이러스가 빨리빨리 증식해서 바이러스에서 문제가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이제 면역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바이러스는 들어왔지만 과민하게 반응해서 사이토카인 크라이시스라고 그래요. 이제 몸에서 분비된 과도한 면역 물질이 오히려 약간 감염된 바이러스 조직을 다 죽이다 보니까 몸의 여러 조직이 망가져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적절히 작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면역계가 반응을 안 하거나 과도하게 반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몸의 영양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영양소의 문제. 그래서 예전에 제가 코로나 빨리 낫는 법에 영양을 어떻게, 후유증을 회복할 때 영양을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참조하시면 될 텐데, 면역에 중요한 영양물질이 적으니까 면역계가 과도하게 반응해서라도 이걸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감염된 조직에 대한 공격을 과도하게 하면 자기 몸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평상시에 몸을 자연스럽게 이제 관리도 해야 되지만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해야 되는 거죠. 특징적으로 이제 비타민 B군이라든가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절히 해줘야 되고, 면역을 늘리기 위해서는 뭐 코엔자임이라든가 오메가3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좀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실적으로 감염됐을 때는 비타민 B군보다는 비타민 C를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죠. 그래서 적절히 이런 면역을 조절할 수 있게끔 스스로 식이를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경계 중에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할 텐데, 특히 미주신경이 약하신 분들이 좀 더 면역적으로 더 안 좋아지면서 몸에 이제 자기 장기의 손상까지 잘 유발하는 쪽으로 잘 간다는 논문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주신경이 약하다는 거 뭐냐면, 미주신경은 뇌에서 나오는 뇌신경인데 우리가 이제 목에 옆쪽에 보면 경동맥 바로 앞쪽입니다. 이렇게 지나가서 쭉 우리가 흉골 안쪽을 타고 내장으로 가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미주신경이 안 좋다는 거는 뭐냐면, 실제로는 내장 기능이 좀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위기능이나 이러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최근 논문에는 이런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코로나의 어떤 위험성을 줄이는 거를 쥐로 가지고 이제 실험까지도 해서 좀 더 좋은 성과를 냈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내장 기능이 떨어지면 미주신경이 과민화되고, 미주신경은 자율신경계 일종이고 그중에 부교감신경인데, 부교감신경은 몸을 안정화시키는 신경이기 때문에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몸을 안정화시키는 건데, 이런 게 안 되면 상대적으로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거죠. 교감신경은 혈액순환을 떨구고 몸을 긴장하게 만들고 이런 신경이기 때문에 몸의 컨디션을 지속적으로 항진되면 떨어질 수 있죠. 이런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또한 면역계를 교란을 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미주신경을 좀 더 그냥 간략하게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목 앞쪽을 많이 마사지해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흉골 부위를 약간 서밍, 이렇게 퉁퉁 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위를 관리하는 법에는 뭐 채기를 없애는 법 이런 데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등하고 위를 같이 관리해야 되는데 연세신통TV에 채기를 없애는 법이라든가 위장을 관리하는 법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미주신경의 문제가 또 영향을 준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찍었던 적이 있는데 부신 기능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부신 기능 몸에서 내재된 이제 호르몬, 특히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드는 정상적인 기능인데 이런 기능이 제대로 작용을 안 하면 면역 기능이 과도하게 활성을 하게 됩니다. 이 부신이라는 건 하루 일과성 리듬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좀 부신 기능이 올라가고 저녁에는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부신 호르몬이 막 나오면 이제 몸에 에너지를 낼 수가 있고요. 쭉 저녁에 이제 부신 호르몬이 떨어지면 몸이 이제 차분해지면서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이런 리듬이 맞아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부신 기능이 교란이 되면 면역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부신은 관리하려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적절한 수면과 그 다음에 하루의 규칙적인 생활과 그 다음에 수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체온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신 호르몬이 중간에 교란받는 거는 체온하고도 영향을 많습니다. 또 하나는 부신을 좀 공격하는 인자 중에 대표적인 거는 또 이제 카페인이 드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몸이 안 좋거나 그럴 때 너무 카페인에 의존하는 것도 실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신에 도움되는 영양소를 골고루 드시는 게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런 일상생활에서 이런 걸 고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면역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자율신경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 그러니까 위장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 자율신경의 기능을 맞추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신 기능을 잘 살리기 위해서 하루의 일과적인 리듬을 규칙적으로 하고 몸이 과도하게 피로하지 않게 잘 유지하는 거, 이런 걸 잘 유지해야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걸려도 좀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이제 관심이 있으면 미주신경을 활성화하는 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후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관리하시고 또 코로나가 많이 기승을 부리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